안녕하세요, 삐딱뷰입니다. 눈물의 여왕 홍혜인이 어린 시절에 차고 있던 목걸이가 나왔었죠. 2000년 희망상록원 놀이터. 홍만대가 장학금 수여식하러 들어간 사이 어린 윤우성이 괜히 심술났는지 귀티나게 빼입은 홍수철에게 공을 던져서 맞추자 홍혜인이 달려와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야, 네가 뭔데 내 동생 대가리를 공으로 쳐. 쟤 안 그래도 멍청한데 더 멍청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당차게 말하는 혜인이의 얼굴과 목걸이를 바라보는 윤은성. 바로 이때 목걸이가 클로즈업 돼 화면에 잡힙니다. 이 목걸이에 새겨진 건 해당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화 나무 목걸이에 혜인의 모든 과거 사연과 최종 결말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고장 목걸이 하나로 뭔 소리를 하는 거냐? 괜히 클로즈업 들어갔을까요? 작가님의 주제의식과 핵심 스토리라인을 다 담고 있는 목걸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목걸이는 죽은 혜인의 오빠인 수환이를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국 해피엔딩. 혜인이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걸 미리 알 수 있게 해주는 작가님이 의도적으로 섬세하게 넣어둔 대단히 중요한 극적 장치인 겁니다. 기적의 수술요법 의사의 힘이 아니라 백현우 사랑의 힘으로 완치가 될 겁니다. 동화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결말이 목걸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목걸이를 잃어버린 혜인. 눈물의 여왕은 혜인이가 잃어버린 목걸이를 다시 찾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어릴 때 항상 차고 다녔던 목걸이에 새겨진 해당화의 꽃말은 그리움, 사랑입니다. 어린 시절에 오빠가 혜인이 목에 직접 걸어주었겠죠. 죽은 이후에도 항상 혜인이와 함께하면서 늘 힘이 돼주고 곁에 있어줬던 오빠. 혜인이는 그런 오빠, 즉 목걸이를 어느 순간 잃어버린 후 몹시 슬퍼하고 방황하고 아파합니다. 그런 혜인에게 백현우가 찾아옵니다. 그리움은 사랑으로서 치유됩니다. 이제부터는 현우가 혜인이 목걸이가 되어주죠. 이런 관점으로 전체를 파악하고 보면 지나갔던 장면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제부턴 작가님의 시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섬세하게 잘 짜여진 각본입니다. 오빠의 죽음. 이번에 과거의 그 사고 장면이 모두 나왔죠. 9살 때 물에 빠진 혜인이를 구하다가 죽은 혜인의 오빠. 장면 캡처를 쓰지 못해 아쉽지만 혜인이는 그때도 해당한 나무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가와 감독님은 목걸이가 정면으로 드러나는 걸 의도적으로 피했지만 옆으로 보이는 줄과 펜던트의 모양이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00년 희망상록원. 혜인이는 11살일 테니 오빠의 죽음으로 아직도 힘든 시기일 텐데 어찌된 일인지 동생을 지키기 위해 공 던진 윤은성한테 한마디 할 때는 너무나도 당차고 씩씩했습니다. 이후 울고 있는 동생한테 그만 울어 시끄러하면서 애정어린 꾸지람을 하는 것까지 오빠 잃은 슬픔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이때 혜인이의 목에는 오빠의 유품과도 같은 그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윤은성이 눈여겨봤던 목걸이.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 2006년의 운동장 회상씬. 백현우와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이죠. 이때는 목걸이가 없습니다. 운동장에서 쓰러질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였죠. 선생님은 혜인이가 미국으로 유학 가는 거라고 말했지만 아이들은 뒤에서 수군댔었습니다. 제 정신병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 자기 오빠 죽고 나서 미친 거라며 아마도 혜인이는 진짜로 유학이 아닌 정신병원으로 간 걸 겁니다. 즉 11살 때의 혜인이는 당차고 씩씩했지만 17살 때의 혜인이는 정신병원 간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아주 불안정한 상태였던 겁니다. 오빠 죽고 나서 2년 뒤엔 괜찮았는데 8년 뒤에는 더 심해졌다. 시간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아닌 목걸이와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힘이 돼주었던 오빠, 즉 목걸이를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아직까지 찾지 못해 헤매는 겁니다. 불안정해진 겁니다. 이름의 의미. 홍혜인 이름의 의미는 직관적이고 명료합니다. 바다의 사람이 바다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빠가 죽었던 9살 그 바다에서 아직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홍혜인입니다. 선망 증상이 나타났던 장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진 곳에서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찾아 헤매던 혜인이었죠. 아마도 오빠는 푸른 들판 나무 많은 곳에서 혜인이 목에 예쁜 목걸이를 걸어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혜인의 환영에서조차 오빠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목걸이를 잃어버린 그날 이후 죽어서도 늘 함께 해주었던 오빠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목걸이는 현우. 그렇게 찾아 헤매던 오빠가 이번 화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의 병원에서 혜인과 한참 동안에 마주봤죠. 왜 갑자기 오빠가 아주 명확한 모습으로 보인 걸까요? 현우와의 사랑이 가까워질수록 오빠도 다가옵니다. 서울에서 현우와 혜인은 항상 엇갈리기만 했죠. 그럴 때마다 오빠는 환영 속에서 한 번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현우 혜인 감정의 골이 깊어질 때면 혜인은 항상 환영 속 추운 겨울,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차가운 겨울나무들 사이에서 춥고 외롭게 떨고 있었죠. 따뜻함은 전혀 없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삭막한 공간들. 그런데 독일의 상수시 공원에서 현우가 혜인도 모르게 이곳까지 날아와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 혜인을 놀래키고 신발에 갈아 씻겨줬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나서 둘 다 참았던 그리움의 눈물을 흘린 후 진심으로 포옹하고 키스한 이유, 바로 그때 처음으로 오빠의 어렴풋한 형태가 혜인의 환영 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딘가를 뛰어가던 아직은 흐릿한 오빠, 신혼여행지, 둘의 사랑이 피어났던 독일. 혜인의 유산 이후 아주
아주 많이 엇갈렸지만 3년 만에 다시금 독일에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근심 걱정 없는 상수시에서 밥 먹고 웃고 사랑을 확인한 후 어느 공원에서 혜인은 비로소 오빠의 선명한 얼굴을 보게 되죠. 배경은 아주 푸르고 따스합니다. 더 이상 추운 겨울의 환영이 아닙니다. 또렷한 얼굴로 한참을 혜인과 마주 바라봐준 오빠. 상징적인 의미에서 현우의 온전한 사랑이 잃어버린 목걸이를 다시 찾게 해준 겁니다. 오빠를 만나게 해준 겁니다. 그날 혜인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천사가 돼서 데리러 온대. 혜인은 죽은 오빠가 자기를 데리러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년간 찾아 헤맨 오빠가 현우의 사랑과 함께 온 겁니다. 현우와 함께 있으면 오빠도 함께 있는 것이고 이제는 목걸이를 찾은 거죠. 혜인의 환영 속 차가웠던 추운 겨울과는 달리 독일은 내내 푸릇하고 따뜻하게 그려집니다. 배경에는 항상 많은 나무들이 나오죠. 오래전 따뜻하고 나무가 많은 곳에서 목걸이를 걸어주었을 오빠. 그 오빠를 대신하는 현우. 그래서 아주 중요했을 연출이 독일입니다. 네이클로버와 자물쇠. 현우와 혜인은 독일에서 네이클로버를 샀습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죽은 오빠는 살아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목걸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걸이 속 해당화 대신 네이클로버로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는 오빠 대신 현우와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희망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서 옵니다. 그리움에 아파하던 혜인에서 사랑과 행운을 기대하는 혜인으로 크게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3년 전에 걸어두었던 자물쇠를 둘 다 처음에는 찾지 못했죠. 하지만 결국 다시 찾아 기분 좋게 웃었던 현우. 둘의 사랑처럼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이 자물쇠에 해피엔딩 결말이 들어있습니다. 독일에서 비로소 오빠를 만났고 행운을 기대하고 사랑을 찾았으니 해피엔딩 결말은 자명한 사실이죠. 홍혜인에게 찾아올 기적. 윤은성 보수인의 기생충 일당들이 깝치는 건 금세 해결될 일이니 일단 차치하고 혜인이 겪고 있는 병과 그 치료 여부만 살펴보겠습니다.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지만 혜인을 치료하는 건 의사가 아닙니다. 백현우입니다. 훗날 2배의 감동으로 다가올 상징적인 설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혜인의 병은 클라우드 세포종.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종양이 명백한 덩어리가 아니라 뇌신경들 사이에 안개처럼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혜인의 지난 환영, 환각 증상들을 보면 항상 뿌연 안개가 가득했습니다. 멧돼지가 달려들던 때, 현우와 싸우고 오해하고 차디찬 겨울나무 속을 헤매던 때 항상 환영 속에는 뿌연 안개가 가득했죠. 클라우드 세포종처럼. 그런데 현우와 다시금 사랑을 확인한 독일에서 오빠의 선명한 얼굴이 보였을 때는 아무런 안개도 끼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아주 밝고 또렷해서 환영이 아닌 실제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다시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현우 혜인의 심적 거리에 따라 환영 속 안개의 유무가 변합니다. 어떤 때는 잔뜩 끼었고 어떤 때는 조금씩 다가오고 그러다 비로소 독일에서는 완전히 거치죠. 독일에 처음 왔을 때 혜인은 컨디션이 나빠 면역세포를 분리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치료의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현우가 날아와 혜인을 놀래킨 후 둘이 다시금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키스하고 마치 처음 시작하는 연인인 듯 불과 며칠 로맨틱한 시간을 보낸 후에 혜인은 무려 3kg나 찌게 됩니다. 사랑의 힘이 주는 기적적인 회복 속도를 나타냅니다. 컨디션과 건강이 회복돼야 면역세포를 분리할 수 있죠. 현우는 17년 전 운동장에서 반창고를 붙여 상처를 아물게 해줬고 얼마 전에는 혜인 손바닥에 생명선까지 늘려주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수술은 의사가 하겠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최종 결과일 뿐 실질적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기적적인 치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건 현우입니다. 현우와의 사랑으로 인해 환영 속 안개와 종양 속 안개 모두 완전히 거치게 될 겁니다. 즉 현우가 치료제인데 네이클로버 행운까지 더해지니 아주 희망적인 미래의 힌트를 시청자들에게 준 것과 다름없죠. 이렇듯 눈물의 여왕 전체적인 구조는 잃어버린 목걸이를 다시 찾는 이야기,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찾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엔 항상 혜인과 함께했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오빠를 상징하는 그 목걸이가 이제부터는 현우가 되어준다면 늘 오빠 같은 현우와 함께하면서 모든 안개도 완전히 거치게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 방송을 시청하면 더더욱 재밌을 거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얼마 전 오픈한 삐딱뷰 스토어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